부산의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내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 무료화됩니다. 부산 2기대에 추진되고 있는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해 지역 미술인 등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시 취약지구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이른바 샛들마을 사업이 진행된 서구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부산시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 허브 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 항로 시대 토론회를 9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의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내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 무료화됩니다. 32년간 이어진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 드디어 실현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설치된 가락요금소, 도심 구간에 설치된 보기 드문 유료 요금소입니다. 부산 주요 산업단지와 부산 신항을 잇는 사실상 시내 통행도로 성격이 강하다 보니 출퇴근이나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부산 시민들이 매일 요금을 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출퇴근 통행료 일부를 할인하고 있지만 내년 6월부터는 차종에 상관없이 가락 요금소 구간에 대해 부산시가 지원을 시작합니다.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서부산 IC에서 가락 IC 고속도로 구간으로 산업단지와 부산 신항 등을 연결하는 거점 구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 시민이 소유하고 부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입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하루 왕복 한 번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곳 상공인들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동안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고 또 부산시가 그 통행료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를 낸 뒤 이용자가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용 내역을 확인해 시가 비용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고 부산 신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도 당연히 책정이 될 것입니다. 내년 6월에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이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에 하는 것이고 이번 지원으로 연평균 444만 대, 하루 평균 11만 8천 대 차량이 통행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국도 2호선으로 몰리던 차량도 분산돼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32년 만에 풀린 가락 요금소 통행료 지원은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경제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2기대에 추진되고 있는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해 지역 미술인 등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가 퐁피두 유치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일반 졸속 비밀리에 추진하는 퐁피두 분관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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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대 난개발 퐁피두 분관 반대 대책위원회는 부산시가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퐁피두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수, 연구자, 미술인 등 1,187명이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 반대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3일 퐁피두 분관 부지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9건 전부를 사업 설명 부족을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재정심사에서 결정적인 사항은 한 해 126억이 소요되는데 수입은 50억입니다.
결손 76억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산 시민 혈세의 낭비임이 명약관화합니다. 현재 1,083억을 재정심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증액될 것인지는 오페라 하우스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위는 퐁피두 분관 유치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됐고 지역 예술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기대 생태계 훼손과 막대한 비용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가장 좋은 덕지를 살리고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 하면서 해나가 만드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퐁피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를 보고 부산시장의 미래를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반대 대책위는 시의회가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기대를 지키고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공동 화장실을 쓰는 마을이 있습니다. 서구 서대신 4동의 한 마을인데요. 삼복도로에 형성된 이 마을이 샛들마을 사업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구 서대신 4동 시양마을의 4년 전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골목길은 구불구불, 경사도 가파릅니다. 주변엔 재개발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 마을은 외딴섬처럼 고립돼 보입니다. 그리고 샛들마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 마을 중심 삼복도로변엔 주민 쉼터가 들어섰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4분의 1인 1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양마을 쉼터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경로당과 실내 여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대신동 주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쉼터 1층은 상자 텃밭과 야외 쉼터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노후된 공동 화장실도 재단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된 주택의 내외부 개선 사업이 주민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샛들마을 사업의 장점은 이처럼 고지대도 집집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보안 등이 교체되는 등 주거 환경이 크게 나아졌다는 점입니다.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늦게 올 때도 있고 LPG 사용할 때보다는 많이 편해졌지요. 사업 지안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0% 이상. 이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서구는 현재 3개 샛들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남부민 이동은 내년, 동대신 일동은 내후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는 9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 허브 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시대 토론회를 9일 개최합니다.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부산상공회의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과 북극항로시대 부산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입법 타당성과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순찰 활동 중에 강력범죄 수배자를 검거했습니다. 지난 4일 구남로 주변에서 순찰하던 순찰대는 남자 일행 3명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불심 검문을 시도하자 남성 1명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200m 정도 추격 끝에 한 건물 안에서 도주하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강력범죄로 2건의 수배가 내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지난 3일에도 주민신고를 토대로 잠복 수색을 벌여 사기 등 10여 건의 혐의로 전국에 수배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기동순찰대가 적극적인 순찰과 불심 검문으로 치안 강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선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맘때 김장을 위해 심는 고랭지 배추는 기후변화로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배추밭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푸른 잎을 키워내며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랭지보다 낮은 해발 410m 준고랭지에서도 생육 상태가 좋습니다. 폭염에 잘 견디면서 성장 속도도 빠른 신품종 하라듀입니다. 일단 고온에 강한 특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결구가 된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다 썩게 되거든요. 그때 이 고온에 강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제대로 생육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 재배를 맡은 농민들은 다시 여름 배추가 잘 자라길 바라는 기대가 큽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보고 물어보고 뭔 배추가 날마다 달라지냐. 지금 요즘은 잘 진짜 컸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그냥 잘 크고 있어요. 급속한 기후 변화로 국내 고랭지 배추 농사는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996년 1,793헥타르에 달했던 고랭지 배추 재배지는 해마다 줄어들어 2023년에는 3,995헥타르까지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오는 2050년에는 7%까지 줄어들고 2090년 이후엔 재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도 반복되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하라듀가 대체 품종으로 떠오른 겁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시범 재배를 통해 수확한 배추를 300톤까지 정부가 수매해 농가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품종을 개량하지 않으면은 이 기후변화에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있어서 저희 유통공사가 앞장서서 이제 많은 시종자 신품종을 개량하고 배추를 전문적으로 이제 가공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채널이 한 600개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서 현지에서 사갈 수 있게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보급이 단순한 품종 교체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15개 점포를 연내에 폐점한다고 발표하면서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점을 막아내자! 마트 노동자들이 홈플러스 안산 고잔점 앞에 모여 점포 폐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고용 승계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회생 계획안은 사실상 직원들을 자진 퇴사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정 관리가 들어가고 6개월여간 지난 현 상태에서도 직원들에게는 무급휴직을, 멀쩡한 점포는 폐점 위에는 MBK 김병준은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그 어떤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0만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린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싸움은 기업의 존폐나 이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생존권을 위한 선택입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입점 업주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사회적 문제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점포 하나가 문을 닫으면 945명의 직접, 간접 고용 노동자와 7,898명의 인근 지역 상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이러한 피해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올 재앙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오는 13일 홈플러스 살리기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3일 직원들에게 수원 원천점을 포함한 5개 점포를 오는 11월 폐점하는 데 이어 안산 고잔점을 비롯한 10개 점포를 12월에 닫는다고 공지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AI가 뽑은 이번 주 부산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관광과 산업, 문화와 생활까지 바다도시 부산의 주요 소식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2025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부산 4구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2025 별바다 부산 나이트 뮤직 캠프닉 앤 트래블 쇼가 열립니다. 음악과 함께 캠핑과 피크닉을 밤바다에서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5년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을 개편하고 창업 벤처기업을 위해 기술혁신 특별자금을 신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점에서 부산 살림마켓이 개최됩니다. 지역 중소기업 24곳이 참여하여 다양한 생활용품을 선보이며 포토존과 경품 이벤트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는 2025년 시민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부산 시민이 지원할 수 있으며 주요 역할은 시정 정책 심의와 시민 의견 제시입니다. 참여자는 소정의 수당과 인증서를 받으며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부산의 동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인데요. 시가 민간 투자 업체와 실시 협약을 맺고 내년 봄엔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시와 민간 투자 사업체는 지난 5일 사하구청 이청사에서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대상은 태영건설 등 3개 건설사가 만든 서부산 힐링 플래닛 주식회사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부산시의 꾸준한 노력 때문에 든 결실인 만큼 저희 태영건설은 그 가치를 깊이 새기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는 앞선 고시금액보다 78억 원 늘어난 85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민간업체는 공사 후 의료원을 시에 기부 체납하고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업체에 매년 약 91억 원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른 공기는 내년 4월 착공, 2년 뒤인 2028년 3월 준공입니다. 서부산의료원은 부산교통공사 신평역 인근 14,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300병상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 안에는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음압-격리병상을 갖추고 최첨단 의료 장비가 도입된 종합병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서부산에 새로운 중증 또 필수 의료 병원이 만들어짐으로써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서부산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다 지난 2021년에서야 예산을 마련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업자 공모에 실패했고 사업비를 올린 2차 공모에서야 지금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원과 가족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상 첫 파격적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해수부 이전에 맞춰 종합적인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단기 대책입니다.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임차해 가족 동반 주거형 간사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350억 원, 해수부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해수부 직원 가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부산에 와도 생활이 안정적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기 대책도 병행됩니다. 조성 원가 수준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 민간 택지내 특별 공급도 추진합니다.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주 정착급은 1인당 400만 원, 정착 지원금은 4년간 매달 40만 원입니다. 자녀 장학금도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일시금 150만 원, 그리고 2년간 매달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2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출산 가정도 챙깁니다. 부산 이주 뒤 2년 안에 출산하면
현행 지원금에 더해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때 드는 중개, 등기 수수료도 지원 대상입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대책으로 가족 동반 이주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지원 대책을 계획대로 제공하려면 특별법 등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법 2개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2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만 특별법안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근무지 이동이 아닙니다. 부산을 진정한 해양 수도로 완성하고 글로벌 해양 경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산시는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해양 수도로 도약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해수부의 성공적인 안착이 그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32년간의 수건이었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출퇴근 통행료 지원을 내년 6월부터 시작합니다.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여전히 유료도로가 많아 추가 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